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일잘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무역협회 성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프라인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와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지금 45명 정도 분의 참석자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간단히 금일 행사 개요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잘러 세미나는 저희 스타트업 브랜치 전용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브랜치 오피스 아워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각종 협업 툴, 내부 관리 소프트웨어, 외주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DX 전환도 저희가 좀 지원하고자 만들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친숙한 업무 협업 툴인데요.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좀 이렇게 분리되어서 진행되던 업무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팀즈, 토스랩의 잔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워크,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이버웍스 순입니다. 원래 저희 서비스 설명을 드린 후에요. 각 서비스에 대해서 Q&A가 있을 경우에 저희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분들께서는 코멘트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독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바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박은정 부장님께서 팀즈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게 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라서 왠지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약 20분 동안 말씀드릴 팀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침에 내가 PC에 딱 로그인을 했을 때 나에게 할당된 일 또는 개인적인 작업 그리고 상사분의 지시사항까지 업무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고객사분들을 만나보면 앞에 띄워드린 네 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콜 요청에 대한 진행 방법, 그리고 문서를 취합하고 협업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팀원분들이 어디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혼자 일하는 방식도 있지만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무 증가에 따른 빠뜨리거나 놓치지 않게 알림을 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 또 문서를 혼자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명과 같이 동시에 편집을 통해서 어디서나 이력이나 파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실에 있어서 왜 협업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다 없지 않아요. 대부분 회사에서 매일 문서 작업, 메신저, 화상회,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 다 있는데,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운영 중이다 보니까 이메일 시스템에 작업했다가 다시 문서 작업 갔다가 또는 메신저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놓치는 비중도 실제 조사 결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공통 플랫폼의 부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A팀,
B부서, C본부, 그 다음 각각의 D 프로젝트에 따라서 요청사항이 다 달랐어요. 어떤 팀은 자료에 대한 검색을 빠르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협업하기 위해서 화상 기능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팀 프로세스의 어려움은 모든 팀의 요구사항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전체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중에 팀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협업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저희가 문서 도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협업 도구, 분석 도구에 있기까지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팀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팀즈는 채팅, 대화를 기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업무하실 때 대화를 먼저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또는 내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해야 되는 기능 자체를 연결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뭐 화상, 채팅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팀즈는 팀워크를 위한 허브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한 이유 자체가 어떤 분은 저는 개발 담당자입니다. 저는 경영 지원 담당자입니다. 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본인들이 의사소통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고민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앱을 왔다 갔다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단일 플랫폼 안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자체를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직군과 개개인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방법 자체가 다양하게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하려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팀즈를 통해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처럼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각각의 필요한 앱들을 연결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문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문서를 추가. 대시보드 일정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추가. 그러면 문서만 추가하실 수 있냐?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다양한 앱들도 커스텀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앱 자체도 지금 현재 800개 이상 앱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앱들을 문서뿐만이 아니라 연결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뭐 메일이라고 하는 부분,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는 폼즈, 각각의 원드라이브 아니면 화이트보드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앱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맞는 앱을 나는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팀즈는 2017년 3월 14일에 출시가 돼서 5년이 넘었는데요. 화상 채팅으로 시작을 하고 각각의 협업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에 필요한 앱들을 뚝딱 만들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앱을 뚝딱 만들어주는 파워 앱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흐름, 프로세스 승인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저희 휴가 특별 신청해야 합니다. 책 구매해 주세요. 이런 양식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필요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 자체를 이렇게 앱으로 연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아닙니다. 개발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 요즘에 시민개발자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그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엑셀이 그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회사의 서드파티 제품의 온프레미스 데이터가 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가 되실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불러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알아서 앱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콘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단추를 추가해서 어떤 페이지를 연결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개발자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포스트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팀즈 전용의 팀즈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앱 스튜디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직접, 즉 회사에 필요한 앱을 뚝딱 만들 수 있는 툴킷 자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실제 포스트나 커넥터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웹훅이라고 하는 것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동일하게 저희도 웹훅을 제공하고 있어서 커넥터로 연결해서 내부 데이터를 포스트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이렇게 우측에서 보여지시는 것처럼 어떤 카드 형태의 오늘 회식할 건데 치킨이 좋을까요? 스테이크가 좋을까요? 이런 카드 형태로 확장해서 보내시는 부분까지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연어 AI 모델인 GPT-3라고 하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파워 앱스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코드를 잘 모르시는 개발자분들도 바로 앱을 만들고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업에 있어서 저희는 대부분 협업할 때 팀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조직 기반의 팀 기반으로 협업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는 팀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가 되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랑 어떤 TF를 하실 수도 있고 그 협업을 하기 위한 단위 자체를 팀 그리고 하이뎁스 영역의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안에 6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공동 편집을 하시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력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여러 명이랑 수십 명이랑 수백 명이랑 협업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멘션이라고 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겠다. 또는 우리 팀 멤버한테 리마인드 알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사용하실 수 있는 멘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머전시, 긴급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긴급사항에 노티를 하실 수 있는 별도 채팅에서만 제공하는 긴급 옵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보고를 할 일도 보고를 받으실 일도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요즘 이제 온라인 버추얼로 많은 회의를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 회의, 모바일 포함해서 비대면 회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각각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그 외에 채팅, 화상, 문서 그 나머지 내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앱들을 통해서 또는 만들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은 이메일로 많은 업무를 하신다라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즈를 사용하기 전에 80%, 90%는 이메일로 일을 했어요. 빈번하게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고 파일을 첨부하고 각각의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주고 하셨던 보고 자료를 전달했던 이런 방식들 그리고 업무 진행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셨던 업무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또는 회의할 때마다 2시에 회의 가능하세요? 3시에 회의 가능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셨던 방식 자체가 팀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의 공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협업, 동시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문서별로 히스토리를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으로 복원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팀즈를 통해서 투명한 일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공유해주세요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속만 하시게 되면 팀즈 안에서 동시에 같이 문서를 편집을 하고요. 누가 어디에 작성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는 여기를 작성하고 있다. 누가 여기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텍스트 상자별로 제가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체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슬라이드에 읽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던, 회의를 갔다 왔던 그 실시간 1초 단위의 이 파일 자체가 슬라이드에 읽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알려주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문서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실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저작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회의록을 연결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진행, 아까 고민에서 말씀드린 따로따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각각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체크도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 차트 형태, WBS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안에서 진행률에 대한 거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연되고 있다거나 제가 놓치고 있다거나 아니면 완료를 했다거나 이런 각각의 상태 정보까지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는 협업부에 설문조사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설문조사를 모바일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조직에 있는 사용자만 응답할 건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를 통해서 별도로 하실 건지 아니면 팀즈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제 외부에 있는 즉 익명 사용자죠. 모든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옵션을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 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제 QR이죠. 저희가 업무 요즘에는 QR을 너무 흔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QR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바로 확인하고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해야 되는데 몇 시에 가능하세요? 2시에 가능하세요? 3시에 가능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대방, 제가 회의를 같이 해야 되는 상대방의 이름만 입력하시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회의에 가능한지 안 한지 일정 정보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아도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제가 회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 10명이다 라고 하면 10명의 이름을 띵동 하고 입력하시면 가장 베스트한 시간이 언제입니다 라고 제안해주는 부분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해야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되나요? 묻지 않아도 회의 체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의 유형에 따라서 버추얼 이벤트를 총 3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인 미팅 아니면 저희 각각의 콜 참석하실 수 있는 팀즈 미팅이라고 하는 모임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버추얼로 옮겨온 웨비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팀즈 미팅, 팀즈 웨비나는 1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요. 보기 모드로 참석하셨을 때는 2만 명까지 참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뿐만이 아니라 신제품 발표를 하신다 아니면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라이브 이벤트라고 해서 생방 지금처럼 저희 너튜브에 생방이 나가는 환경에 같은 방식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최대 2만 명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 이벤트까지 총 3가지의 버추얼 이벤트를 업무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조직의 내부, 외부, 그리고 웨비나까지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좀 화면단만 먼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화면이 실제 팀즈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저희가 왼쪽에 이제 탐색 메뉴라고 해서 활동부터 파일까지 이렇게 탐색 메뉴를 6가지 제공하고요. 그 밑에 이렇게 팀즈 Q&A나 이런 부분은 실제 회사에서 필요하신 조직도, 한국에서는 조직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조직도나 이런 부분을 회사에 맞게 커스텀해서 애드인해서 여기에 고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히스토리 자체를 전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채팅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팀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팀 자체가
저희 부서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진행하고 있는 TF라든지 각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참가 또는 팀 만들기라고 누르기만 하시면 각각의 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하나를 만들어지고요. 그럼 팀 밑에 이렇게 보여지시는 하이뎁스를 저희는 채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업무하실 수도 있지만 기획 담당자다, 아니면 고객 요구 사항이다, 아니면 그 중에서 여기에 50명이 있는데 특정 3명과 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 3명만 참가하실 수 있는 비공개 채널이라고 하는 하이뎁스 전체 그대로 권한을 상속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비공개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게시물이라고 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기록되는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파일 영역, 문서 엑셀 파일, 뭐 파워포인트 파일 공동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더하기라고만 탭 추가 메뉴만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그리고 이 밑에 점점 계속 내려봐야 되는 거의 800개 가까이의 저희가 서드파티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들 중에 업무에 필요한 협업을 그대로 애드인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회사 업무 관련된 앱을 필요해서 연결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파워 앱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앱들을 연결하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설문조사 바로 연결하고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설문조사가 오면 제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응답할 수 있음이라고 각각의 필요한 QR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바일로 이 QR을 띵동 찍기만 하시면 바로 설문조사를 하는 실시간 데이터가 올라오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즉시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팀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활용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연결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하신 부분이 이렇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바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메일로 보내거나 피드백 받고 이랬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에 앱 전용으로 대화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드립니다 라고 상대방을 지정해서 알림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각각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알림을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을 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렇게 어떤 양식을 등록해서 쓰겠다.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양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템플릿도 목록 형태로 들어가셔서 작업하실 수 있는 부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보드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의견을 논의하실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화면이 하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시고 탭 확장을 누르면 탭이 이렇게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요. 다시 탭을 원래대로 하고 별도로 나는 팝업으로 띄워주겠습니다. 별도 창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별도 창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부분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즈는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도 동일한 환경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음성 메시지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모든 시나리오가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협업 솔루션 중에 왜 팀즈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4가지에 대한 키워드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협업의 중심, 확장 자체가 용이합니다. 사람, 대화, 파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도구, 툴 자체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날 내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항목을 바로 연결해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룹과 채널을 생성해서 별도의 소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무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문서에 있어서 함께 편집하시는 공동 편집, 그리고 버전 관리, 이력 관리까지 통합에 하실 수 있는 자료 관리 부분에 있어서 통합 관리. 그 밑단에 그러면 모두 다 오픈이 가능하냐? 아니겠죠. 오픈이 가능한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어떤 비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 부여를 해야 되니까 각각의 권한 설정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보안 자체가 밑단에 같이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드셔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따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 네, 사장님. 앞으로 회의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은 그러면 본인들이 처음에 접속을 해서 오늘 그럼 내가 이 일정은 된다 안 된다를 사전에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력하시는 방식은 팀즈에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의 메일 시스템이 있으시잖아요. 메일 시스템에 일정을 입력해 놓으실 거잖아요. 그 기반으로 해서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구성원이 네,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해놔야지만 작동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가 보통은 뭐 저희가 메일 시스템에 입력을 안 일정을 하든지. 같이 입력해 두시잖아요. 그 기반을 해서 그대로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 없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좀 확장성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실무자로서는 피드백을 좀 남겨서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가 반영이 되는 게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토스랩의 노미노 매니저님 모실 텐데 잔디라는 서비스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쉬운 협업 공간 잔디 협업 툴을 운영한 토스랩의 노미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무역협회 스타트업 성장지원실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 주제 자체가 이제 일잘러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자체가 우리가 일을 왜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잔디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으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시장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 사례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잔디의 자랑을 좀 한 페이지 좀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잔디 같은 경우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협업 툴이고요. 국내에서 스타트업에서 실제 협업 툴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잘하는 회사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멤버 수 자체, 사용자 수 자체가 230만 명 이상 유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기업 수 자체도 30만 개 팀 이상 저희가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어떤 뭐 효율화라든지 또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이상들과 복잡한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의 연동이나 경험도 굉장히 다수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디 자체가 오늘 뭐 소개되는 어떤 서비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잔디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고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기능 자체를 우리 회사의 임직원 분들이 잘 이해하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 체계가 잘 잡혀있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에게 박수 쳐주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뭐 IT 회사만 협업 툴을 쓰는 거 아닌가요? 또 뭐 스타트업들만 사용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업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모든 회사, 모든 업종이 잔디에 적합하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통 커머스 또는 뭐 제조 쪽, IT, F&B 할 것 없이 잔디를 매우 활발하게 이미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한국무역협회 측에서도 잔디를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잔디는 오늘까지도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실만한 회사들이 좀 한샘, 뭐 휴테크, 뭐 서한그룹, 아비브, 뭐 코스메틱 쪽이죠. 그다음 F&B 쪽, GFF
그룹까지도 잔디로 전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을 이 잔디로 하셨고요. 실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뭐 업종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닐 텐데 실제로 바로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업 툴을 쓰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배경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좀 찾으셨어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또는 그룹웨어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 다음에 편하다 또는 빠르다라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 개인용 메신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까지도 개인용 메신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 니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앞에 뭐 팀즈 쪽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한 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업무 변화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정책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데 정작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사결정하고 자산화를 시킨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라 해도 뭐 게시판 정도를 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메신저를 지원하는데 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불편함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업무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이제 메일을 보낼 때마다 이제 색편지지 형식대로 제목과 서론에 대한 부분이 좀 길게 작성이 되죠. 그리고 정작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줄 정도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업무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거나 또 메일 스레드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개인용 메신저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편하다라는 빠른 이유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과사에 대한 구분이 좀 불분명해진다거나 단톡방이 너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대화 나눴던 파일을 공유했던 내용들 자체도 찾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되시는 포인트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메일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스레드가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처음부터 내가 팔로우업했던 일이 아니다. 포워딩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화면을 좀 보면은 이메일 제목을 작성하시고 수신자를 누구를 넣어야 될지 수신 참조를 누구를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5가지로 저기 요약을 할 수 있긴 한데 아마 여기서 공감되시는 포인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휴가인데 업무상 단톡방이라서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나와 좀 관계없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된다거나 분명히 지난달에 지지난주에 동료들과 소통을 했는데 파일을 어디서 내가 보냈는지 받았는지 확인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 우리가 보통 인지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단말이고 개인 계정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대화, 모든 파일들을 내 단말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 자체를 외부에 가져와서 어딘가에도 저장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잔디는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잔디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5가지 해결해 드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과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 자료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들, 파일들 자체를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검색한 이후에 히스토리 자체가 댓글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파악하기 굉장히 쉽고 인수인계가 간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메신저 구조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사내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양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도대체 어떤 기능으로 잔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지 하나씩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4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제가 강조드린 개인용 메신저 수준의 어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좀 빠르게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입퇴사자, 조직의 이동, 외부 협업 관계자들 자체를 하나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꾸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하는 어떤 업무적인 대화들, 파일 자체를 모두 다 우리 정보를 자산화를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록을 하는 것도 있지만 활용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잔디가 편의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신 게 특히나 이제 업력이 좀 되신 데들 또는 이제 협업 툴 여러 개를 쓰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과 잘 연계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잔디는 여기 커넥트라든지 외부 연동이 자유롭게 잘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강점이다라고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는 멀티 플랫폼, 멀티 OS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켓에 들어가서 잔디라고 치시면 바로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팀을 바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같은 경우도 뭐 태블릿이 됐던 간에 모바일이 됐던 간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뭐 게시판 형태의 보드뷰라든지 주제별 업무 대화방이라든지 뭐 투표 기능, 잔디 드라이브, 화상회의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협업에서 이제 주제별 업무 대화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떨어져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주제가 좀 섞인다거나 아니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잔디는 개인용 메신저와는 다르게 주제를 먼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협의한 여러 협업 단위들을 주제별 대화방 토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특정 기간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대화방 안에서는 관련된 주제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할 일에 대한 투두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일이라고 하면은 내 개인의 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 또 우리 프로젝트 멤버, 우리 회사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종료 일자가 중요하거나 듀데이트를 꼭 맞춰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할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할 일을 만들고 공유하고 체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모바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캘린더 뷰 형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내가 어사인을 할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리스트 뷰도 굉장히 빠르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잔디의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회의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화상회의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줌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줌 호스트 분이 권한을 가시는 분이 연동을 통해서 방을 띄우실 수도 있고요. 잔디 내에 화상회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까지 동시에 화면과 음성과 이런 것들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환을 하셔서 모바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됐든 PC가 됐든 들어오셔서 편하게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멤버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협업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권하기가 수월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 플랫폼으로 초대를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잔디는 준회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주사라든지 파트너사 또는 협업 관계에 있는 또 외부 인력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과 또 카톡으로 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지 마시고요. 우리 플랫폼으로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플랫폼으로 초대된 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주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그 초대된 방 안에서는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업을 잘하고 있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협업에 대한 부분 약속과 신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직원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또는 사람별로 용량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활성화된 토픽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대시보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희가 좀 안내 드리고 있고요. 자산화 포인트에서 파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하시는 데는 뭐 산출물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신다거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을 공유를 많이 하시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들은 토픽 내에서의 파일을 공유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뭔가 우리는 스토리지를 별도로 두고 폴더 형태로 파일을 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잔디 드라이브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드라이브에 협업 툴 중에서 용량이 좀 높은 편이죠. 1GB까지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폴더 자체도 될 수 있게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언제든지 뭐 토픽에 공유하든 외부로 공유를 내보내시든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제일 좋아요라고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바로 검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죠. 우리가 그냥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텍스트만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권한이 있는 허피방에서의 텍스트와 파일들을 바로 정렬을 해드리고요.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죠. 뭐 확장자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발신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필터를 해서 그 정보에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업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적인 보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이 툴이 지원하냐 안 하냐를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바로 관리자 메뉴로 딱 들어가게 되시면은 IP 제어를 한다거나 다운로드를 관리를 하신다거나 접근 권한을 확인하신다거나 워터마크를 준다거나 하는 기능까지 이미 잔디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SaaS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 어떤 우리 대화와 파일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SaaS를 써본 적이 없어 이런 조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분도 염려할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 국제 인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벌써 ISO 27001을 스타트업 최초로 저희가 획득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이제 유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초죠. CSA 스타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굉장히 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꼭 비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람끼리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들을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 순간이 있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또는 나중에 그 특정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클라우드 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잔디 커넥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커넥트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웹 기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긁어다가 잔디에 웹훅으로 뿌려주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는 전자결제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직들은 중요한 전자결제들을 내가 잔디로 바로 메신저로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잔디 웹훅으로 설정해서 바로 결제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에 매출 현황 데이터 자체를 썸머리해서 매일 일일 보고해야 되는 이제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트리거를 줘서 매 시간 또는 특정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를 좀 뿌려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외로 우리가 그래서 구글에 어떤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시면은 구글 캘린더 팀 내 일정이 됐든 개인의 일정 또 회사의 주요 캘린더도 있죠. 반복 일정 이런 것들을 캘린더에만 등록을 하시면 마치 그 잔디가 비서가 되는 것처럼 매 시간마다 특정 시간마다 잔디에서 알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까지 가능한 게 바로 잔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aaS를 검토하실 때 놓치면 안 되셔야 될 게 결국엔 고객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 서비스의 좀 강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잔디를 검토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적응하시고 성공적인 도입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잔디에서 대응하는 속도 또는 퀄리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디 같은 경우는 앱에서 모바일이 됐든 PC가 됐든 언제든지 바로 실시간으로 1대1 채팅으로 응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타 스타트업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 잔디 꼭 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어떤 배경들 또는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게 저희 잔디 유튜브 채널, 잔디 블로그라고 치시면 나오세요. 잔디 블로그나 잔디 유튜브 채널로 꼭 구독을 하셔서 참여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집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잔디 협업 툴 하나로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딱 남기셔서 저희가 잔디 매니저분들께서 방문을 해주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저희가 드려요. 테스트하시고 여러 가지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고 반영을 하는 형태 이런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하실 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디 플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조직은 10명, 20명 이상이 되는 조직이다 라고 하시면은 프리미엄이나 엔터프라이즈 유료 플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플랜을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방문 드리거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도입 사례도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몇 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사례는 그 도제 유부초가 좀 유명하죠. 올투딜리셔스라는 회사도 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나중에 자료로도 제공이 된다고 해서 좀 텍스트를 자세하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도입 배경과 이유 이런 것들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 자체는 여기에서 50여 개의 직영 매장을 좀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구성원들,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3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과 뭐 공지한다거나 진행한다거나 완료하는 것 자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카톡에 너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잔디를 좀 고민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굉장히 친숙하고 쉽다. 그다음에 처음 쓰는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들이 가장 좀 와닿았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거리를 좀 극복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저희가 뭐 디바이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메신저요라는 관점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린 주제별 업무 대화방이라고 하는 우리끼리 협업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 잘 지켜나가는 형태의 협업 문화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들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주요 활용 내용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이제 지점별로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이런 식으로 토픽을 좀 나눠서 사용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서 또는 지점에서 업데이트가 있는 공지들, 또는 동료들이 잘 몰라서 누락했던 내용들, 뭐 입퇴사 기록들, 공지들 이런 것들도 잔디 보드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문화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화학 제조 기업이고 60년 정도 된 전통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변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많이 삼으셨고요. 배경 자체는 아마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그룹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제 그룹웨어, 뭐 이메일, 뭐 전자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평적 소통에 어느 정도 방해가 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협업들을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잔디를 선택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선택한 이유는 결국엔 이제 사원부터 임원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세대 간의 격차,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있으시다 보니까 누구나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잔디를 처음에 선택하신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사스를 제대로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결국 서비스 형태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좀 퀄리티 있는 이런 대응들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좀 와닿아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주요 활용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ERP나 전자결제를 좀 연동을 해서 결제건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잔디에서 웹북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뭐 의사결정이나 논의 같은 것들을 쭉 이어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에 보시면 준회원들이 많습니다. 준회원에서 당연히 협력사, 파트너 분들까지 같은 조직 내에 초대를 해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는 게 성과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길지 않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감된다, 또 잔디가 더 궁금해진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잔디 홈페이지에 도입문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실 때 오늘 스타트업 관련된 일잘러 세미나 참여사 라고 하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특별한 혜택도 좀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테스트나 아니면 잔디 도입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가 좀 있어서 잠시만 계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온라인에서 리틀 호야라는 님께서 요즘 협업 툴이 많은데 고객사들이 잔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외산 대비 국내 툴의 장점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아까 살짝 다뤄주신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상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고객 지원적인 부분입니다. 고객 지원 얼마나 좀 빠르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지원 서포트를 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그 나라의 문화와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의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항상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UX 사용자적인 경험을 업무용 툴로도 그대로 가져왔냐,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자체를 탈출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좀 기준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잔디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잔디 커넥트를 통해서 확장성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설명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45명으로 참석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넥스트 유니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넥스트 유니콘은 참고로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 지금 126분 참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넥스트 유니콘 라이브에서는 23명, 그래서 총 149명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바로 다음 순서 저희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그 발표 자료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네 분 제가 모두 확인했고 발표 자료 조금 수정해서 저희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워크의 이지은 매니저님 저희가 무대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레일리라고 합니다. 저의 본명은 이지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서 레일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워크를 소개하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의 업무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 조금 더 빠른 성장 궤도를 탈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머릿속에 다양한 정답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카카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6년에 5명이라는 작은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총 계열사까지 합하면 총 1만 명 이상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 어떠한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나, 그 일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는 오픈워크, 공개하고 공유하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항상 서로한테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요, 항상 모든 멤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동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실 때 그럴 때는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멤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카카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인데요. 카카오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활발한 피드백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각자 멤버들이 주고받는 의견이라든지 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공유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카오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수평적으로 다른 멤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그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리고 주고받은 피드백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빠르게 트라이하고 트라이한 결과로 얻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또 다시 트라이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일하는 방식 세 번째인데요. 카카오는 업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바이스클 폴더 마인드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 명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들은 도구를 활용할 때 포텐셜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성장 과정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업무 도구 메신저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이런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프로세스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 있을까요? 수직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절차들, 그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메신저를 중심으로 해서 심플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메신저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 번째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카카오에서 이런 업무 문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가지고 대국민,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녹여내서 출시한 제품이 카카오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성장을 하시고 조금 더 단단한 팀이 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카카오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워크는요, 여러분, 카카오워크는 업무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기반의 종합 업무 플랫폼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카오는 수년간의 메신저 개발 노하우, 그리고 메신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하우와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방식들을 다 녹여내서 만든 제품이 이 카카오워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워크는 카카오톡이랑 형상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채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협업에 적합한 화상회의라든지 캘린더라든지 AI 업무비서, 카카오와의 캐스퍼 등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만의 디지털 업무 공간인 카카오워크의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카카오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워크에는 어떠한 주요 기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전체 채팅방 기능인데요. 이 전체 채팅방 기능은 워크스페이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멤버들이 참여하는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 카카오워크에 여러분들의 업무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 신규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신규 입사자분들도 자동으로 초대가 되고 퇴사자분들도 자동으로 퇴장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상태의 멤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전체 채팅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어떤 주요한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전 직원들한테 누락 없이 빠르게 전파하고 싶을 때는 이 전체 채팅방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 채팅방뿐만 아니라 카카오워크의 모든 채팅방에는 이전 대화 내용을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혹시 신규 멤버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멤버가 왔다라고 할 때는 그 업무를 논의하는 채팅방에 그 멤버를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인수인계가 약간은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체 채팅방 기능과 더불어서 통합검색 기능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검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워크의 통합검색은 다음 검색 엔진을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검색 개발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적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멤버라든지 채팅방이라든지 관련 업무 파일들까지 전부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규 멤버가 채팅방에 초대가 되었을 때 통합 검색을 통해서 이전 대화 내용들 그리고 뭐 파일들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쉽게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지 게시판 기능인데요.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멤버들한테 공지 게시글을 작성을 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글을 작성하는 곳인데요. 아까 전체 채팅방도 제가 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멤버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전체 채팅방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공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형식적이고 정식적인 기능을 그런 공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공지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게시를 하시면 봇 알림 메시지까지도 발송이 가능하시고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림을 통해서 이제 그 공지의 상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공지까지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 고도화된 메신저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쓸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아이 캐스퍼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카카오워크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개개인의 AI 업무 비서 봇입니다. 모든 채팅방에 이 AI 업무 비서인 카카오아이 캐스퍼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뭐 정보 검색부터 시작해서 회의 시간 조율 이런 다양한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업무 비서를 카카오아이 캐스퍼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워크의 이 카카오아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기능으로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주가 검색한다든지, 환율 검색한다든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스 알려줘 라고 채팅방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검색과 연동이 되어서 채팅방에서 기본적인 검색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카카오워크의 캘린더와도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캐스퍼한테 캐스퍼 오늘 내 일정 알려줘 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의 일정을 캐스퍼가 자동적으로 그 캘린더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더 추첨으로 이 채팅방 내에서 한 명 뽑아줘 이렇게 하면 캐스퍼가 한 명을 또 추첨해준 이런 것들도 구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은 커스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혹시 이용 중이신 별도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회의실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캐스퍼한테 이제 회의실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캐스퍼가 그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정보를 취득해와서 여기서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라벤더가 어디야? 라벤더라는 회의실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라벤더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아이 캐스퍼의 세 번째 기능은요. 카카오아이 캐스퍼 지식 검색 기능인데요. 사내 용어라든지 사내 FAQ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카카오워크에 등록하셔서 카카오아이 캐스퍼를 활용하셔서 우리 회사만의 사내 지식 정보 검색도 가능하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복지 제도라든지 인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팅하시다가 뭔가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이렇게 멤버분들은 캐스퍼를 불러서 오늘 VPN이라는 게 뭐야 라든지 아니면 사내 이 복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캐스퍼를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카카오아이 캐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커스텀 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카오워크에서는요, 봇 API를 통해서 다양한 봇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실적을 매일 알려주는 봇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스템들과 연계를 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공지를 보내주는 봇이라든지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모션 공지 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봇들을 여러분들은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봇들을 쉽게 제작하실 수 있도록 블로킷 빌더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멤버들은 이 봇을 통해서 관련 알림을 채팅방 메시지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고 싶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워크에서 메신저 기능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종합 업무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워크에서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메신저 기능들 이외에도 화상회의나 캘린더, 설문, 근태관리,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카카오워크라는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상에 적어놓은 이런 기능들은요, 별도 가금 없이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상회의 웨비나 기능입니다. 카카오워크의 워크스페이스, 여러분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멤버들과 온라인 회의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예를 들면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화방 내에서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화상회의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 또 링크 같은 것들을 혹시 공유를 하시면 외부 멤버들도 초대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명까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부 이벤트를 개최하는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명까지 외부 멤버를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캘린더 기능인데요. 캘린더는 나의 업무 일정을 카카오워크 상에서 관리하시고 또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다른 멤버들과 자신의 일정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캘린더 기능을 통해서요, 특정 멤버나 자주 찾는 그룹 관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카카오와의 캐스퍼와의 연동으로 예를 들면 이 채팅방 내에 있는 멤버들과 내일 오후 4시에 미팅 잡아줘 라고 캐스퍼한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캐스퍼가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해서 알아서 일정도 조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멤버가 생성한 일정에 여러분들이 초대가 되게 되면 알림봇이 여러분들한테 초대 알림을 발송을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그 초대 알림을 받는 그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받게 되시면 여기서 일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석 여부 같은 것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태관리 기능입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그런 근무 환경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근무 제도와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카카오워크 앱 내에서 간편하게 출퇴근 기록하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설정을 하신 근무지 기반으로 GPS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근무지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출근을 기록하게끔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이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휴가나 휴직 신청, 그리고 승인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가능하시고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출근하기입니다. 간편하게 출근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결제 기능인데요. 비대면 업무 문화에 가장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온라인으로 결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결제를 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이 전자결제라고 하는데요. 근태관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라든지 웹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결제를 할 때 결제라든지 반려라든지 협의라든지 공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카카오워크의 전자결제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한 양식도 11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 맞춰서 양식을 생성하실 수 있게끔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랑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앱저의 멤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편의성을 카카오워크에서 단 하나, 이 카카오워크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근태관리, 전자결제 전부 다 한 번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업무에 필요하신 설문을 제작하고 또 멤버들한테 배포하고 결과 통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혹시 설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으실 때 이제 설문을 제작하셔가지고
설문 참여를 요청하고 싶은 멤버를 지정을 하시면 그 지정한 멤버한테만 설문 보스로 알림을 발송해서 참여를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도 혹시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의 그 종합 업무 솔루션으로서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모든 기능들 사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이용을 하셔야겠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카카오워크의 보안 기능에 꼭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워크의 보안 기능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 카카오워크 E3 시스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카카오워크는 모든 채팅방에 이제 정당간 암호화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혹시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의 데이터를 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체 대화에 정당간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호화 키가 없으면 저희 쪽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카카오워크 상에서 주고받으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내외 보안 인증을 이렇게 다양하게 획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보안 서비스 설정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유받은 파일은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지 않고 뷰어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터마크를 설정을 해서 스크린샷이라든지 외부 촬영을 통해서 유출됐을 때 그 유출 경위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송신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안 설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믿고 카카오워크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카카오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카카오워크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도입 문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도입 문의 버튼 클릭하셔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요. 저희 지금 스타트업 대상으로 프로모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라인에서? 바로 없으시면 온라인 문의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류전이라는 분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답변을 이미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리가 하나 나와서 좀 좋아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주셔가지고 네, 카카오웍스 사실 저희 카카오톡은 맨날 쓰지만 웍스나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캐스퍼가 특히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루베어랑 이렇게 좀 연동을 해서 전자결제나 금태관리 되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이버웍스의 이상은 차장님 모시고 저희 네이버웍스에 대한 서비스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웍스 사업기획 담당하고 있는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네이버웍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웍스를 만드는 이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네이버 클라우드에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3가지가 없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정해진 좌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강남 오피스 모습이고요. 모든 좌석이 리모트 좌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본인의 PC나 소지품은 개인 캐비넷에 보관하고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강남 판교 여기에도 리모트 좌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가까운 오피스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없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입니다.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출근 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정하고 또 업무 시작은 내가 출근 버튼을 누른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이나 외근, 오피스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시는 상태 설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나의 업무 상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재를 보다 묻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이 소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세 번째는 바로 동의 업무, 서면 보고입니다. 저희 사무실 층마다 복합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처럼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와 같은 문서가 사내 업무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유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 모든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는 저희 회사 포털에 있는 회사 생활 가이드고요. 여기에 인사나 복지 같은 사소한 복지 같은 가이드 그리고 아주 사소한 가이드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폴더는 여기라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메시지방이고 여기 각 부서의 최신 자료나 가이드가 올라가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요청하지 않고 제가 폴더를 찾아서 모바일이나 PC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지정된 좌석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보다는 저희 자율성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업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출퇴근 시간도 모르고 우리 팀원이 재택을 할지 사무실에 나올지 묻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포함한 40개가 넘는 이 모든 네이버 계열사들이 통일된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네이버 웍스인데요. 내부의 다양한 연락처와 직군이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화상회의, 메신저, 메일과 같이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사내 각종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전자결제나 비용 정상 등 여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웍스는 네이버 그룹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규모의 많은 회사가 저희 네이버 웍스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많은 국내사들이 네이버 웍스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도 35만 개 이상 회사에서 400만 명 이상 사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버 웍스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지 주요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웍스는 이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는 업무 환경을 갖출 수 있고 명확한 업무 소통과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크, 또 신속한 업무 처리, 빠른 정보 공유와 확산, 그리고 사내 데이터를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각 특징에 따른 기능들 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는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해서 디바이스에 한계 없이 PC, 태블릿, 모바일에서 제일 편한 UX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어도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번체까지 모두 메뉴로 제공하고 있어서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잘러의 제1 요건은 명확한 업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재확인하는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업무의 효율성과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는 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읽은 표시를 어떤 사람이 읽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실수로 보냈거나 잘못 보낸 메시지는 특정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최근에 리액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반복적인 답변으로 메시지방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명확하게 리액션으로 공감이나 확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통도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번역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번역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실 텐데요. 네이버 웍스에는 네이버 팝하고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서 정확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웍스 편집기 안에서 사용이 바로 가능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메신저에서는 변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높은 가독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효율적인 협업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협업인데요. 내부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텐츠에 대한 공유, 그리고 업무 가시화입니다. 네이버 웍스는 이제 기본 메시지방 이외에 그룹방 기능을 제공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팀이나 프로젝트 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공유하고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그룹방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게시판, 일정, 폴더 기능이 있어서 미팅 내용이나 공유사항, 그리고 일정, 산출문을 어디서든지 공유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 일 기능을 통해서 팀에서 해야 하는 업무 타스크에 대해 할당하고 개인 타스크 관리도 가능합니다. 내부 동료뿐만 아니라 외부 협업 파트너와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이버 웍스에서는 외부 협력사와 긴밀한 소통도 가능하고 대화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프로젝트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화상회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라인 연동과 다른 회사의 네이버 웍스 사용자와 연동도 가능해서 메시지방이나 그룹방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의 화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화상회의 방에 최대 2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PC, 모바일, 태블릿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질과 음질 같은 경우에는 풀 HD를 지원하는데요. 요즘에 줌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줌 수준의 높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는 이 나의 근무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업무 상황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공유를 해야 이제 그 상대방이 나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 이외에 커스텀 필드를 통해서 여러 상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또 동료가 나에게 이제 메시징을 할 때 나의 답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에서는 자동 응답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자동 응답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알려주어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속한 업무를 위한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업무를 위해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검색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 그리고 내가 대화할 사람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이버 웍스에서는 이 검색 기능을 강점으로 제공하고 있고, 임직원 검색의 경우에는 외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한글 초성 검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방명, 메시지, 파일, 본문 모두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웍스는 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메일도 당연히 받는 사람, 보낸 사람 이외에 본문 검색과 첨부 파일 검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일정을 빨리 잡아서 공유하는 것도 그 신속한 업무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이버 웍스 캘린더는 참석자의 빈 시간을 바로 확인하고 회의실과 설비, 화상회의까지 한 번에 회의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알림과 피드백도 메신저로 바로 확인해서 일정을 어레인지할 수 있습니다. 전사 주요 공지나 알림 가이드 문서는 게시판 기능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안 읽은 멤버에게 재알림을 한다던가 필독 노출로 인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 데이터 자산화 부분인데요.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자산화할 수 있고요. 쉬운 파일 공유로 회사 동료나 외부 협력사와 안전하게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 안전한 협업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국제 인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 기본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 그리고 정책 설정을 통해서 사내의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분실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 주요 기능을 좀
굵직한 내용들만 살펴보았고요. 우선 고객사례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고객 사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고객 사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최근 MZ세대 놀이문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이죠. 네, 인생 네컷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시라서 좀 이런 말랑말랑한 기업 소개가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인생 네컷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료 관리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이버웍스를 도입하셨고요. 네이버웍스 도입으로 인해서 개인 메신저 사용률이 80%나 감소를 했고요. 개인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또 이제 끊임없는 업무 연결성으로 순환 자택에도 업무 진행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까지 완벽 지원하고 있어서 현장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의 일정과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면서 또 현장 업무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웍스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오늘은 메신저 중심의 협업 내용을 가지고 좀 시연을 드리고요. 네, 캘린더 강점 위주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조금 서툴러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이버웍스 PC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프로필이나 내가 속한 팀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조직도를 통해서 멤버들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회사 전체 인원들 중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성 검색, 그리고 업무명까지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화 상대를 선택해서 이제 메시징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오늘 시연은 이 기본 메시지방이 아닌 그룹방 위주로 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룹방은 좀 저희 가정을 좀 해봤는데요. 그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이제 미국인이 같이 포함된 프로젝트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메시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글로벌 일본인과 미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에 통역 설정을 했어요. 기본으로 저는 한국어를 쓰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 설정을 했고 이렇게 자동 설정이 아닌 언어를 기본으로 선택해서도 통번역이 가능합니다.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번째, 프랑스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본인과 미국인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한국어 자동어 번역으로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일본인이신 야노시오께서 이렇게 일본어로 답변을 주셨는데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인이신 분은 이제 영어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병기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리액션으로 응답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윤찬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멘션을 하셔서 최종 문서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달라는 오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러면 저에게 이제 들어온 타스크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할 일로 보내서 할 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걸로 해보고 이제 요청자를 선택을 하고 저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룹방에 할 일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좀 화면을 보여줘야 될 일이 꼭 생깁니다. 이렇게 텍스트로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화면 캡처 많이 쓰시죠. 네이버웍스의 경우에는 화면 캡처 중에 이 GIF 화면 캡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도 설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작하는
액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GIF가 메신저가 올라가고 따로 편집 프로그램 쓸 일이 없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화상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버튼이 있어서 바로 영상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마 지금 유튜브 라이브까지 같이 있어서 뭔가 시작하게 되면은 좀 시스템이 꼬일 것 같아서 이 정도 먼저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게시판 기능이나 일정, 그리고 폴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회의를 다 하게 되면 그 회의록을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회의록 작성은 바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노트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아까 앞서서는 그 PC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렸는데 네이버웍스는 웹 브라우저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메시징 내용이 그대로 브라우저에서도 보이게 되고요. 제가 또 회의록은 이제 샘플로 먼저 작성해놨는데 이 회의록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이용한 회의록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양식들이 있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양식까지 만들어서 동일한 양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에 대해서 뭐 좋아요라던가 댓글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나 뭐 스티커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파일까지 첨부해서 하나의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스레드 형식으로 계속 그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능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일정 같은 경우는 그룹에 있는 팀에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일정은 개인 캘린더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일정 등록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간이라고 하는 일정을 하나 넣었고 참석자들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직도와 동일하게 검색이나 선택을 통해서 멤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룹 전체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넣고 보시게 되면 이 우측에 기존에 있는 일정과 없는 일정 표시가 바로 되고 가능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 수요일 3시가 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 다 가능한 4시를 추천을 해줬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을 확인해서 시간을 잡고 여기에 바로 이어서 화상회의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설비 예약도 가능합니다. 회의실뿐만이 아니라 법인 차량이라던가 프로젝터, 회사의 각종 자산들을 등록을 해서 함께 예약도 가능하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에 있는 위치를 첨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샘플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은 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추가된 일정이 돼 있는데 개인 캘린더를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회의랑 일정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의 개인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등록한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 캘린더에서 투두를 확인해서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완료를 놓치지 않도록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 일정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의 일정이 팀원 중에 일정이 언제 있는지 이렇게 일정 있음이라는 블럭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모두 아예 일정 몇 가지 놓치할지 아니면 이 기능을 쓸지 말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의 일정이 있었을 때 꼭 이렇게 일정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습니다. 이 일정에 있는 멤버들을 다시 검색해서 찾아서 넣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석된 인원에게 바로 메일을 보내고 바로 메시징을 할 수 있도록 버튼 하나로 가능하게 이렇게 좀 기능들을 심리하게 연결해 놨다는 것을 좀 특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지금 네이버웍스에 대한 전체적인 시연을
네, 지금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확장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워크플레이스는 네이버웍스와 결합 상품으로도 제공하고 있는 전자결제, 근태관리, 또 비용관리 등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많은 스타트업에서 이 네이버웍스와 결합해서 함께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연을 통해서 좀 네이버웍스 맛보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네이버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개월간 트라이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사용해 보시면서 네이버웍스의 강점을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네이버웍스를 포함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고객 사례 딱 한 곳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양한 활용 방법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희 설문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립스터백, 저도 오늘 들고 왔는데요. 네, 그거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네이버웍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없어서 한 가지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룹웨어는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아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네이버웍스는 기존에 쓰셨던 전자결제 그룹웨어랑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도 연동이라던가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하나의 시스템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저희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고객 사례 중에서 특히 이제 중견기업이라던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희 서비스와 연동해서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네이버웍스까지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로버 노트라든지 아니면 파파고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웍스를 만든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순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잘로 세미나 업무 협업 툴 주제로 총 4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토스랩의 잔디,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워크, 그리고 네이버웍스까지 이렇게 4개 차례대로 살펴봤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성지훈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제3회 일잘로 세미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